마그네슘은 애기는 요거를 먹여요. 이게 이제 심장, 췌장, 그다음에 신경계 쪽, 혈압, 당뇨에 도움이 돼서 먹이고, 역시 시기에 부족해서 맞추기 위해서 먹이는 거거든요. 6년 전보다 이제 2년 전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낮아졌고, 단백뇨 때문에 얘가 양약, 혈압약이랑 이제 혈관 확장제를 먹잖아요. 그래서 배설될 소지가 많아서 먹이는 거고, 조만간에 이제 다시 혈검해서 농도 체크하고 조절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비퀴놀, 다 아시다시피 저는 요거 쓰거든요. 심장병, 치주염,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작용 때문에 먹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 요거 먹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는 모발 검사에서 이제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또 이제 보니까 성견 시기에서 자견 최소 요구량에 조금 못 미치는 듯해서 추가로 먹이고 있어요. 과하게는 안 먹이고 있으니까 한 5마이크로 정도, 5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제가 추가를 해서 먹이는데, 이제 이거 과하지 않게 주셔야 돼요. 이것도 독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뽀기도 이제 10살이 넘었으니까 노령견이라 이제 챙겨 먹여야 돼요. 뭐 항산화제, 췌장, 심장 위에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멘 바나듐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6개월 전부터 먹이기 시작한 건데, 뽀기가 췌장염도 있고 혈당이 정상 참고치보다 약간 높게 나와요. 그리고 모발 검사에서 이제 크롬이랑 바나듐이 좀 낮은 정상에 속해서 이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먹였는데, 극히 소량을 써요. 이 바나듐이 신장에 조금 무리를 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미량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년 1월에 모발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나 보고 이제 다시 가감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강탱크를 먹여요. 저는 이걸로 먹이는데, 역시 이제 혈액순환, 관절염, 소화기, 호흡기계 쪽에 좋다고 해서 먹이는 거고, 담석이 있는 애들은 먹이시면 안 돼요. 이게 담간에 담가 확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슬러지가 조금 미세한 아이들은 도움이 되지만 담석이 있는 애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이는 이거예요. 피크노제놀. 포도씨 추출물과 함께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포도씨 추출물이 조금 불안해서 제가 이걸 먹이거든요. 그래서 1살 무렵 정도에 먹였다가 잠시 중단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친한 언니가 자기 애기 먹인다 해서 다시 생각이 나서 다시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제 우리 뽀기한테 맞을 것 같더라고요. 모세혈관 강화하고 고혈압, 암도 예방하고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준다. 아주 좋다고 해서 먹이는 건데, 여러분 판페논 S 많이 먹이시더라고요. 거기 주성분이에요. 이 보조제는 몸을 보완을 해주고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유지하게끔 좀 하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주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꼭 적정량을 지켜서 먹이는 게 중요해요. 또 식이 조절 없이 보조제만 맹신하면서 이것만 먹인다, 그렇게 해서 뭐 큰 기대를 바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기 거 보시면서 뭘 저리 많이 챙겨 먹이냐 하실 텐데, 이제 제가 애기 먹이는 양은 극히 미량이에요. 과하게 줬을 때 부작용을 감안을 해서 사실 되게 조금 쓰거든요. 근데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뽀기가 시중에 파는 강아지용 보조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 심장 보조제 많이들 먹이시잖아요. 액티베이트, 세밀린, 카디오 스트렝스 이런 것들 많이 먹이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중복되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먹이던 거에 이게 필요로 하는 거,
그거를 추가로 먹이는 거지, 이것저것 먹여서 중복돼서 과잉이 되는 걸 전 피하려고 따로 먹이니까 이렇게 양이 많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량이 정확한 보조제들도 있지만 뭐 스피루리나나 이런 파우더 분말류는 이렇게 성분 함량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식이 조절할 때 그런 게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애기한테 맞게 급여량 책 보고 사이트 검색을 해서 따로따로 사서 먹이는 거니까 이렇게 한 30가지가 좀 넘네요.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대부분 보호자들은 일단 사세요. 지르고 난 다음에 요거 효과 좋아요? 어떻게 먹여요부터 물어보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사기 전에 충분히 성분들, 함량들 보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부작용이 뭔지 이거까지 확인한 다음에 구매를 해서 먹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뽀기 먹인다고 검색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사서 이거 어떻게 먹여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거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제 선택도 보호자 몫인 거예요. 충분히 알아보고 부작용도 보고 함량이 적당한지도 보고 그렇게 먹여야지 그냥 몸에 좋다라고 들이부었다가는 결국에는 또 장기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이제 강아지를 위한 뭐 요구량, 뭐 requirement for dogs 아니면 도세이즈? 불어로는 도사주라고 하는데 도사주 for dogs 하면 어지간한 게 다 나와요. 저는 그렇게 연관 검색에서 많이 찾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참고하는 책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었어요. 여기 이 책 질환별 파트 보면 보조제들 함량 몇 미리 먹여라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책도 제가 사전 갔다고 그랬죠. 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책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마다 또 급여량이 틀리니까 거기에 평균을 내고 구글 검색을 해서 적정 요구량이 어느 정도다 하면 거기에 최소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브, 저희 애도 이제 뭐 호로파시, 크랜베리, 뭐 호손베리 이런 거 먹이잖아요. 생강탱크. 허브에 관한 책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각 허브들의 효능, 부작용 너무 설명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허브 보조제들 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NHV 거, 뭐 애니멀 에센셜 거, 뭐 다른 허브 제품 들어가 있는 거를 그냥 무작정 사 먹이시지 말고 그 허브 성분에 있는 각 허브들의 효능, 부작용 다 이 책을 보고 하신 다음에 그 중 하나의 성분이 아이한테 무리가 간다 하면 그거를 대체할 만한 허브를 찾아서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허브도 부작용이 있고 과량 시 이뇨작용이 심하니까 무리 안 가는 선에서 먹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질환에 가면 저희 애기 먹이던 보조제들, 그 보조제들에 있는 그 성분들 또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환에 넘어가면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